안녕하세요.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두 번째 시간인 해안지형 중에서 앞 시간에 해안지형 세 군데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소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럼 제가 선생님이 소개해 준 세 곳을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 시간에 공부한 해안지형은 어디였는지 혹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지형은 있나요? 왜 그곳이 기억에 남을까요? 아, 어떤 친구는 공룡알이 기억난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새들의 고향인 얼숙도가 기억난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모른 데를 얘기하는군요. 여러분들 모두 학습을 잘 들으셨네요. 그럼 이제 여러 친구들에게 그곳은 잘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오늘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설명을 들으셨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해안지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해안지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행할 준비가 되었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낙동강하고 그리고 모른데 그리고 두송반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송반도는 공룡 하석이 발견된 곳이라고 얘기했고 낙동강하고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삼각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른데는 과거에는 섬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육계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여기는 많은 지청,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백악기 말의 하산재라든지 하산암이라는 여러 가지 마그마성을 띠고 있는 바위나 암석가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의 사빈과 사구 등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출발해서 송도반도와 두도 그리고 태종대 그리고 오륙도와 이기대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먼저 송도반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도해수욕장에 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왼쪽에 있는 이 사진 아래쪽에서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송도해수욕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도반도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반도라는 말이 나오지요. 반도는 뭔지 아시죠?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을 반도라고 합니다. 이 송도는 반도였습니다. 위치는 서구이고 약 7 내지 8천만 년 전 백악기 말에 이 지역의 하부 다대포층이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부산 지역의 지각 변형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명소로서 송도반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송도반도는 여기 해안가를 따라서 여기 해안가 바닷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막 바위 암석이 보이시죠? 해안가를 따라서 다대포층의 태저강과 하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하세류암과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현무암. 여러분 현무암 아시죠?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을 간입한 유문암 등 다양한 암석, 태적암, 하세류암, 현무암, 유문암 등 다양한 암석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명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송반도에서 우리가 공룡 이야기를 들었죠. 이 송도반도에서도 공룡의 골격과 공룡 알둥지 하석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케줄 토양과 암맥 강맥이라든지 우리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보았던 연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이런 다양한 지질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바위 가운데에 있는 바위 보이시죠? 이 해안 상층로를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산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암남공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반도의 지질을 만약에 우리가 감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쯤에 송도 해수욕장을 출발해서 여기 해안 산책로를 둘러서 암남공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한 바퀴를 돌고 온다면 송도반도의 지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도는 왜 송도가 되냐면은 원래 송도는 거북섬이었다고 합니다. 거북이 모양으로 생긴 섬이었는데 이 이름이 송도로 바뀐 이유는 이 송도에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소나무 송자를 짜서 송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들이 송도에 와서 보니까 와, 거북섬 앞에 넓은 백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면 되겠다. 이래서 현재 송도해수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해수욕장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제1의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제1호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송도반도의 끝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암남공원이 있다고 했죠. 이 암남공원도 약 500여 종의 해양식물과 야생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의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암남공원에서도 여러분이 산림욕을 즐기면서 자연 생태의 군락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따라서 쭉 산책로를 가시면 기암절벽이 깎아지른 듯이 솟아있거든요. 아주 선생님은 바다를 내려보니까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해안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또 암남공원을 들어가면 산림욕만 즐길 것이 아니라 소나무도 울창하고 중간중간에 곳곳에 암석으로 만들어진 예술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암석도 공부하고 예술품도 구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은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송도 특히 여기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맨 왼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개석으로 되어 있는 이 송도 반도는 약 1억 년 전에 태적암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이 태적암을 올라가면 암남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남공원에서 산림욕도 하시면서 그리고 송도 바닷가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부산의 매력적인 해안지형을 관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는 오늘날 무엇이 조성되어 있느냐면은 여기 바다 끝까지 나가서 산책로를 바다에서 흔들거리는 흔들다리도 있으며 바다 밑에를 바로 조경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해상 케이블카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도 있거든요. 그 낚시터 끝에 우리가 지금 만날 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 섬 이름이 바로 두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도는 원래 지명이 머리 두자인데요. 우리가 머리를 다른 말로 속된 말로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섬을 이 지역에서는 대가리 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섬이 지금은 온통 갈매기 천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시기는 백악기 말이고요. 그리고 하부 다대포청 있죠. 이거는 백악기 말에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산암을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룡알 둥지 하석이 발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공룡알 둥지 하석, 자, 우리가 세 군데 배웠습니다. 송도반도, 두도,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두송반도 이렇게 배웠는데요. 또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공부할 것인데 그 네 군데 중에서 우리가 세 개를 공부했고 하나는 산지 지역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도에는 이런 물론 갈매기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 두도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두도와 섬에서 동백나무와 비쭈기, 해송 같은 다양한 자생식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송도반도와 두도의 여행을 마치고 다음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종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도에 있는 태종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가보셨군요. 약 12만 년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호수에 쌓인 퇴적층이 해수면이 상승하여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다시 파도가 침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바위를 깔아가지고
해안 절벽을 만들고 이와 같이 왼쪽의 사진처럼 여러분 있죠. 이렇게 막 자꾸 침식해가지고 바위가 깎여져가지고 청계 계단을 만드는 거 보이죠. 이게 파식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해안 동물도 볼 수가 있고 다음 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갈마당과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암맥도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구상 홈펠스라는 것과 그리고 바위가 만든 천년백화라고 하는 슬럼프 구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종대 안에는 울창한 송림인데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송림의 종류는 곰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대성 상록한렵수와 그 외에 생달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뿐만 아니라 목련나무까지 여러 200여 종의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서 태종대 내에서 해양 식물 생태 코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는 다시 한번 이 슬럼프 이것을 지금 사진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마치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침식작용에 의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만든 파식대 그리고 해안 동굴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위와 아래가 떨어져서 이렇게 절개가 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낭시컨이라고 해서 해안 동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종대에서 바로 전망대 앞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주전자 모양으로 생겼대서 주전자 섬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태종대에서 가장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곰솔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스레피 나무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식생이 선생님이 200여 종 이상이 자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곳이 왜 태종대가 되었느냐 알아봤더니 신라 태종무율왕이 너무나 빼어난 해안 절경에 취해서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할소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대도 여러분 다대포와 마찬가지로 맑은 날에는 대마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대에는 등대 아래쪽에 보면은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 바위에 신선들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선 바위 옆에 바로 옆입니다. 이와 같이 오뚝 솟아있는 바위가 보이죠. 이게 바로 망부석이 되겠습니다. 망부석은 외구에 끌려갔던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 돌로 변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태종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귀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명사라는 절이 있으며 그리고 삶이 힘들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여기 모자상도 전망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종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이 태종사라는 절은 이 절은 어느 나라와 관계냐면 스리랑카와 관계가 많습니다. 이 절에서 스리랑카 유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에서 감사의 인사로서 불교의 귀중한 보물 3가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종사에는 아주 유명한 꽃 중에서 수국이라는 꽃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 수국이 여름에는 엄청나게 아름답게 이 태종사를 빛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국축제도 열리고 있고 그리고 태종대 안에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서신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서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사의 인사로서 위령탑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만약에 태종대에 온다면은 이런 태종대의 매력적인 해안지형도 관람하시겠지만 우리들의 과거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관람을 해주실 것을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대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안지행의 마지막 종착이 되겠는데요. 이기는 남구에 있습니다. 약 8천만 년 전에 이것도 하산활동으로 분출된 곳으로서 용암과 하산재 하세류가 쌓여있는 하산암과 그리고 다양한 퇴적암 그리고 파도가 만든 해식개와 파식돼지와 해식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대에도 우리가 산지지행에서 보았던 거 돌이 마치 탑을 쌓아듯이 쌓아진 것을 토르라고 한댔죠. 이기대에도 토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개 구멍이라 해서 여기 파식대 있죠. 이렇게 구멍이 나가 있거든요. 이런 구멍이나 바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식 동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우리가 그 외에 구리강산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암맥 있죠. 보석이 박혀있는 암맥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기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기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수영성을 함락시키고 경치 좋은 이 이기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수영의 기녀 2명이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외장에 술이 잔뜩 취했을 때 그 취한 외장을 껴안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 여기서 이기대라는 이름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빨간 색깔 보이죠? 이게 보석강물의 흔적인데요. 보석강물인 백옥이 여기서 발견되었으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구리강산이 5개나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보면 해녀 막사가 있는데 이 막사에는 과거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막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대에서 배를 타고 가면 오륙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륙도를 만약에 배를 타고 가지 못해 이 끝에 전망대가 여기서 볼 수는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8천만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 말의 하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그리고 하산암과 그리고 퇴적암 있죠. 그래서 이 용암으로 분출된 용암과 하산세술류가 만들어진 하산암과 그리고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대의 지질 맹세는 있잖아요. 이게 12만 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이기대의 지질 명소에 오륙도 있죠. 원래 오륙도는 작은 반도였다고 합니다. 작은 반도였는데 오랜 세월에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게 똥방똥방 엉켜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시스텍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육지와 분리가 되고 각각의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륙도 섬이 되었으며 하나하나의 섬마다 우리는 해안 절벽을 볼 수가 있고 파식들을 볼 수 있고 동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륙도 있죠. 오륙도는 그러면 과거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섬이 5개로도 보였다가 6개로 보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날에는 6개가 보였다가 흐린 날에는 5개가 보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를 끝내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륙도 중에서 섬 중에서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우삭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이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물이 차면은 꼭 봉우리가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섬으로 보이고 물이 빠지면은 하나의 섬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륙도라고 이름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 섬이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륙도의 지도에서 섬이 몇 개로 보이시나요? 네, 지금은 선생님 보기에는 6개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물이 차게 되면 이제 5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륙도에는 그리고 바위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태즈감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평을 이루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보기에 부처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위를 농바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이 오륙도를 지나가는 배들이 무사히 다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래서 사람들이 모두 농바위, 부처가 배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돌이라고 하여서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여행했는지 잘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독특한 지형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잘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사진으로 학습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선생님이 만들어낸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